자, 지브러시 기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러시 키자마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앞에 떠 있는 게 뭐냐면 라이트 박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기본 인체, 내가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그럼 기본 인체 갖다 쓸 수 있고요. 만화 캐릭터 얼굴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에 나올 법한 헤드 요거 불러가지고 쓸 수도 있고, 기본 얼굴 남녀, 그리고 기본 캐릭터, 그리고 뭐 강아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나메시가 이미 걸려있는 왁스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꺼내가지고 스컬핑 느낌을 막 이렇게 좋게 하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에서 볼 거는 저거 말고 가장 크게 둘러볼 거는 헤드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얼굴을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헤드 플랜 열어가지고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툴에 가면은 기본 인체들이 또 추가로 더 있어서 우리가 뼈대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거를 참고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보면은 나는 자세를 좀 잡아서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목각 인형 같은 거 없습니까? 여기 마네킹이라고 해서 여기 목각 인형 시리즈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오늘 기본 거를 할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뭘 꺼내서 하는 게 아니라 고전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꺼내 가지고 그것을 편집 준비시키고 그래가지고 스컬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끄고 여기 오른쪽 창에 보면 툴이라고 있는데, 이 툴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꺼내는 거를 어떻게 꺼내냐면, 일단 툴을 클릭하고 왼쪽에 보이는 3D 메쉬에서 우리가 사용하려는 그 형태와 가장 비슷한 오브젝트를 꺼내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형체 이거 꺼내서 해볼게요. 자, 이거를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하고 아래로 드래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디트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폴리메시 3D를 눌러줍니다. 요 과정을 진행 안 하면 스컬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이건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으로 찍어가지고 다시 보세요. 꼭. 설명이 너무 빠릅니다. 천천히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베이직 매테리얼 선택해가지고 기본으로 보여지게 하고, 도큐먼트에서 배경 컬러를 클릭한 뒤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해주면 여기에 이제 드래그 되는 색에 따라서 이게 배경 컬러가 바뀌는데, 저는 좀 밝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꺼매면 여기가 안 보여서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이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브러쉬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스탠다드 브러쉬는 클릭하고 들어가면 튀어나옵니다. Alt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Shift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바뀌었죠? 스무스로? 네, 스무스 브러쉬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브러쉬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쓰지 않고 무슨 특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좌우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는 걸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키보드에서 X 눌러주면 이렇게 대칭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특정한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그게 이제 어딨냐면은 위에 보면 트랜스폼에 보면 여기 대칭 활성화라고 X축 대칭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위에 대칭 활성화가 X예요. 그래서 대칭을 활성화할 때는 요거를 클릭하는 건데, 클릭을 떼주면 한쪽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한쪽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다. 자, 그게 이제 저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평소에 이제 이 오브젝트를 편집하고 이럴 때 여기 보면 이제 와이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편집을 간단하게 몇 개를 해보자면은 거친 편집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여기에는 뿔이 나오길 원한다. 그래가지고 뿔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삐죽삐죽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거친 표현을 막 이렇게 넣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뭘 표현해 보려고
이게 뭐 용 머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쯤에 이제 눈이랑 코랑 이런 거 붙이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면 면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면이 없으니까.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을 늘려야죠. 그래서 면 늘릴 때는 지오메트리에 가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디바이드를 누르면 면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디테일한 표현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를 보시죠. 이게 찌그러지죠.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와이어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와이어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여기도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와이어가 고르게 펴지게 하려면 이걸로는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하위 레벨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해볼래 라고 하면은 다이나메시를 쓰면 됩니다. 다이나메시를 쓰면 뭐가 바뀌냐면은 면이 균일해졌죠. 그죠? 면이 균일해지면서 우리가 뭔가 거친 표현을 넣으려고 할 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친 표현을 넣을 때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이나메시를 써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익숙하게 해보시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뱀눈으로 만드니까 안 귀여운데 요쯤 해두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좀 더 귀여워 보이게.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쓰는 여러 가지 브러쉬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 브러쉬 설명은 언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브러쉬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조작부터가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 뭐 조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자 천천히 들어보시죠. Alt를 누르고 바깥쪽으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동입니다. 이게 기본 이동이에요. 이 상태에서 Alt만 띄면 확대 축소예요. 자 다시 Alt를 누르고 바깥쪽으로 클릭하면 이동입니다. 드래그.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아마 제가 타블렛으로 꾹 누르면서 좌우로 드래그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타블렛을 띄면 안 움직이겠죠? 당연하죠. 네,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타블렛을 띄는 게 아니라 Alt를 띄면 확대 축소가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회전을 어떻게 하냐? 바깥쪽 클릭하고 돌리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고정하고 싶다.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합니다. 고정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얼굴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조금 옆으로 평평하게 세고 싶은데? 그러면 회전해야 돼요. 화면 회전은 Shift 누르고 바깥쪽 클릭하고 있다가 똑같이 Shift만 띄는 겁니다. 그거 회전됩니다. 이렇게. 되죠?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브러쉬에 대한 설명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제어에 대한 설명은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는 무브 브러쉬예요. 이 무브 브러쉬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얘가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뭔가 뱀이나 도마뱀 같은 머리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형태를 크게 변화시켜주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 무브를 놓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옆으로 당기거나 위로 당기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거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다. 가능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궁금하실 법한 게 브러쉬의 크기를 자주 이렇게 뭘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뭘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냐? S를 한번 딱 누르면 그 자리에 이렇게 브러쉬 크기가 나옵니다. 근데 브러쉬를 움직이면 브러쉬 크기 잡아주는 애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조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S를 한번 딱 누르고 바로 클릭한 다음에 줄이고 싶으면 왼쪽, 늘리고 싶으면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러쉬 크기를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작을 반복해서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브 브러쉬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무브 브러쉬에서도 Alt를 누르고 있다면 이렇게 솟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르고 해당 면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쭉 솟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면이 찌그러질 때면 다이나메시가 걸려 있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외부 드래그했다 띄면 다이나메시를 다시 걸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요. 시프트 누르고 조금 다듬어가지고 부드럽게 또 해줄 수 있겠고. 자, 요 무브는 어디서 고르냐면 이 브러쉬 왼쪽 위에 있죠? 여기 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무브라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앞으로 단축키를 많이 쓰게 될 테니까요. 단축키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lt를 누르고 무브를 클릭한 뒤 숫자키 1번을 누르면 숫자키 1번에 단축키가 지정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미 같은 단축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나오고요. 단축키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지정을 한다면 그 새로 지정된 단축키가 나올 겁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단축키를 지정해 놨었다면 저 자리에 뭐라고 뜨냐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제작해둔 단축키가 있는데 덮어 쓰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을 거예요. yes 하면 됩니다. 그냥 덮어 써서 쓰면 돼요. 왜 그러냐면 G브러쉬에서 브러쉬 단축키 쓰는 게 한 5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지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브러쉬 이렇게 브러쉬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댐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댐 스탠다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줘가지고 뭔가 깊이 뭔가를 파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묘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쓰는 브러쉬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든 브러쉬는 무브를 제외하고 Alt를 눌렀을 때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파이죠. 그죠? 자, 이렇게 안쪽으로 파이는데 근데 Alt를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더 뚜렷한 외관을 표현할 때 되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좋아요. 이를테면 여기가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Alt를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면 얘가 마치 무슨 문양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꺾어주면 이렇게 잘 꺾이면서 여기가 무슨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생물의 특징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를 때 씁니다. 이럴 때. 요게 이제 댐 스탠다드 쓸 때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렛은 언제 쓰냐면 뭔가 특정 부분이 부풀어야 될 때, 이를테면 얘가 무슨 닭벼슬 같은 걸 이렇게 달고 있다 그러려면 여기를 이렇게 부풀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브로 당겨서 형태를 맞춰주고 이거 한 번 더 걸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부풀릴 때 씁니다. 인플렛. 이 끝에가 부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부풀죠. 인플렛은 반대로도 쓸 수 있습니다. 움푹하게 팔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 어디에 쓸 수 있겠어요? 콧구멍 할 때 좋겠죠. 구멍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풀리는 거, 깎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했으면은 깎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날카롭게 깎아낼 때 뭘 쓰냐? 트림 다이나믹을 씁니다. 트림 다이나믹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낼 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아내 줄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깎아낼 수 있겠죠? 뾰족하게. 그죠? 네, 깎아낼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거를 막 모델을 막 거칠게 만들고 이럴 때 썼던 그 브러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클레이 빌드업입니다. 그냥 클레이 말고. 뭐 하는 거냐면은 그냥 이렇게 쌓아줘요. 이렇게 덩어리를. 어느 모양으로? 여기에 선택된 알파 모형으로 이렇게 쌓아줍니다. 이 알파란 우리가 이제 포토샵 보면 브러쉬 팁이 있죠? 그거랑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move 1번, 댐 스탠다드 2번, 이거는 여기 있겠죠? 여기? 네. 3번 인플렛 여기 있고 안 보인다. 여기 있고 4번 트림 다이나믹 여기 있고 5번 클레이 빌더 시작 부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막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이거 다루는 거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다이나메시를 할 때 만약에 내가 했는데 다이나메시 했는데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저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거 뭐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작아요. 뭐 이러면은 이거를 자잘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밀도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밀도를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나 그러면 최고로 할래. 최고가 좋잖아. 그러면서 끝으로 하고 드래그하면 컴퓨터 터집니다. 애지간하면 반 이상 올리지 마세요. 이거 애지간하면. 그래서 뭐 많이 쓴다 이래도 한 512 쓰세요. 그래도 충분히 많아요. 그래. 근데 이거 했는데 뭐야 이거 왜 안 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얘가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적용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가지고 골라 할 때는 관계가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얘가 변화가 돼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런 데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했다가 띄면은 다시 걸립니다. 이렇게 면이 많아졌죠. 이렇게 면이 많아졌는지 잘 모르실 건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면이 많아졌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면이 많아지면은 면이 많으니까 디테일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이 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면이 많아야 디테일이 들어가고 디테일이 들어가야 잘한 것처럼 보여지게 될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근데 실제로 형태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디테일을 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브러시에서는 일단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자주 쓰는 게 Shift를 눌러서 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이른바 지브러시에서 있어서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스무스로 골랐죠? 아무리 이렇게 문질러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나는 면을 많이 쓰는 대신 지우개 없이 가겠다라는 말이에요. 지우개 없이 작업이 안 되겠죠. 밀도를 줄입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는 이 시프트가 먹어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이 후반 단계로 디테일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는데 면수를 늘려서 작업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주의사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양이 얼굴, 강아지 얼굴 이런 거 만들어 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연습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